자, 1단원 마저 풀어볼게요. 10번부터 11번, 12번, 13번까지 네 문제 마저 풀어볼게요. 자, 10번. 그림과 같이 이웃한 두 교차로 사이에 거리가 모두 같은 도로망이 있는데 철수가 집에서 도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약속 장소인 도서관으로 가다가 어떤 교차로에서 약속 장소가 서점으로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도로를 따라서 최단 거리로 서점으로 갔대요. 집에서 서점까지 지나온 길이 같은 경우 하나의 경로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그림 1과 2는 연락받은 위치가 다르지만 같은 경로래요. 그쵸? 여기서 연락받았는데 같은 경로로 갔기 때문에 얘는 한 가지 경우로 본다는 거야. 철수가 집에서 서점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경로의 수를 구하시오. 단 철수가 도서관에 도착한 후에 서점으로 가는 경우도 포함된다. 도서관에 도착한 후에 가는 것도 포함이 된대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자, 경우를 나눌 때 항상 겹치지 않게 빠짐없이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경로를 이 교차로로 기준으로 나눠볼게요. 어떤 교차로? 그냥 길이라는 의미이긴 한데 가로로 이렇게 1번 여기서 만약에 여기 2개, 3개, 4개의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1번 길에서 연락을 받은 경우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도서관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연락 받았어. 그럼 서점으로 바로 가는 거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한 가지야. 봐봐, 두 번째 길에서 연락을 받아. 그럼 얘가 이렇게 가든 뭐 어쨌든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연락을 받았어. 그럼 얘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서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생기죠. 얘를 어떻게 셀 거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2번 교차로에서 연락을 받고 다시 서점으로 가는 경우를 서점을 이쪽으로 올려버리는 거야. 위아래 대칭으로. 서점을 이쪽으로 올려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이 길을 거쳐서 가되 여기서 다시 서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집에서 서점까지 가는 그냥 경로의 수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집에서 서점까지는 오른쪽으로 4번, 위로 2번 올라가야 돼요. 얘네들을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6개의 화살표로 나열하되 4개가 같은 거, 2개 같은 거 있기 때문에 6, 5, 30, 15가지가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다 포함되는지 한번 볼까? 확인해볼까? 하나만. 만약에 5, 위, 5, 5, 5 이렇게 가는 경우 5위 볼까요? 5위 5, 5, 5 이렇게 가는 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5위 다시 얘를 대칭으로 내려오는 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2번과 같은 방법으로 또 3번, 4번 다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경로 보세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3번 경로 여기. 자, 일단은 집에서 그 연락받은 교차로까지 그 길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나요? 5개? 4개죠. 자, 여기가 연락받은 길이야. 그럼 집에서 3번 경로까지 가는 경우와 3번 경로에서 다시 서점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대칭으로 그려주면 요런 경로가 되겠죠. 그럼 서점을 여기 있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오른쪽으로 4개, 위로 4개 총 8개의 화살표를 나열하는데 4개, 4개가 같은 화살표야. 그러면 8, 7, 6, 5, 4, 3, 2, 1 해서 70까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위쪽은 4번째. 아예 도서관까지 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도 다시 경로를 한번 다시 그려보면 얘는 연락받은 3번 길까지 가는데 일단 하나, 둘 이렇게 경로가 있고요. 여기서 다시 서점으로 돌아오잖아.
근데 이 서점을 이 위쪽으로 대칭해서 그리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집에서 요 3번 길을 지나서 서점의 정확한 위치는 아니지만 얘 대칭점이라 생각하면 되죠. 서점으로 가는 경로이기 때문에 얘 역시나 마찬가지로 세보면 오른쪽으로 4개,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 6개죠. 총 10개의 화살표를 나열하는데 6개 똑같고 4개 똑같아요. 19, 8, 7, 6, 5, 4, 3 약분되고요. 4, 3, 2 210까지가 돼. 자, 그럼 전체 경우는 세보면 처음에 한 가지, 2번 교차로에서는 15가지, 16, 86, 296까지가 되겠죠. 됐나요? 10번 확인해볼까요? 296까지가 정답이에요. 답은 296 됐죠. 이게 10번이었어요. 다음 11번 보세요. 11번 예상문제 도전하기. 지금까지는 이제 교육적 문제, 수능 문제, 기출문제였다면 예상문제 도전하기부터는 이 문제집이 만들어낸 문제 같아요. 1부터 30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선택하는데 두 수의 곱이 4의 배수가 되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잘 생각해봐. 우리가 3의 배수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근데 4의 배수가 나오려면 일단 30개의 숫자를 분류를 해야 돼. 카테고리를. 그럼 봐봐. 4의 배수가 있을 것이고, 자 1부터 시작해볼까? 4의 배수에다가 1을 더한 꼴, 4의 배수에다가 2를 더한 꼴, 즉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라는 거야. 그 다음에 4n 플러스 3, 4n 플러스 4. 그러니까 이거는 4n이니까 이렇게 생각할까요? 나머지가 없죠. 4의 배수예요. 그럼 1부터 30까지를 정말 다 써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300까지 아니니까 14, 15, 16, 17, 18, 19, 20, 21, 22, 17, 28, 29, 30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 그리고 8개의 숫자, 8개, 7개, 7개, 총 30개의 숫자를 모두 다 나열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2개의 수를 선택해서 곱하는 거야. 곱했을 때 얘가 4의 배수가 된대요. 그런 경우가 뭐가 있을지 잘 생각해봐. 자, 첫 번째 경우. 자, 여기를 1번 그룹. 그러니까 A, B, C, D의 그룹이라고 치면 일단 A 그룹에서는 자, 뭐랑 곱해? 자, 만약에 D 그룹에 숫자를 2개 곱해. 이건 그냥 4의 배수죠. 그렇죠? 두 번째 경우는 D그룹의 숫자를 1개 곱하고 나머지 A, B, C 숫자를 1개를 선택해. 그러면은 지금 얘 자체가 4를 품고 있기 때문에 4 곱하기 어쩌고가 되면서 무조건 4의 배수가 나와요. 얘는 당연히 4 곱하기 4에다가 또 어쩌고가 나오니까 4, 4, 16의 배수가 나오면서 4의 배수가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전체 7개 중에서 1번 경우는 7개의 숫자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되니까 72가지가 돼요. 그럼 얘는 21가지죠. 72. 그 다음에 두 번째는 D그룹 숫자 1개에 나머지 숫자 1개의 곱. D그룹 7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71. 나머지 23개에서 하나를 선택해요. 그래도 4의 배수다. 그럼 7 곱하기 23이니까 161가지가 되죠. 그럼 세 번째. 그러면은 D그룹을 이제 2번 썼고 1번 썼으니까 한 번도 안 쓰고 A, B, C 그룹에서 2개를 선택해서 곱할 때 과연 어떻게 하면은 4의 배수가 될까? 자,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2의 배수에다가 2의 배수를 곱해. 즉 짝수 곱하기 짝수로 해도 얘는 4의 배수가 나와요.
근데 지금 보면은 A그룹도 C그룹도 다 홀수로만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B그룹의 숫자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야지 얘가 4의 배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B의 그룹이 몇 개냐? 8개죠? 8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게 82. 그래서 4, 7에 28 이렇게 되겠죠. 경우가 또 있나요? 근데 이거 C로 하면 잘 생각해보세요. 아까 전에 두 수 A, B 순서쌍이기 때문에 두 개씩 있다는 거 이해 가시나요 혹시? 16, 22. 그렇죠? 자, 내가 지금 숫자를 선택해서 두 개를 곱한다고만 생각을 했고 지금 얘를 순서쌍을 짓는 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두 개의 수를 곱해서 그냥 두 개의 수를 곱해서 이 숫자랑 곱해서 4의 배수가 나온다 라고만 생각을 했지 얘를 순서쌍으로 나타낸다는 생각을 안 했어. 예를 들어서 8 곱하기 4를 하는데 나는 4하고 8을 곱하면 그냥 4의 배수야 라는 걸 한 가지로 생각했지만 여기서는 순서쌍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8 곱하기 4도 다른 경우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일단 숫자 두 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일단 숫자 두 개 뽑는 경우의 수 21, 161, 28 해서 총 몇 개냐면 182에다가 28도 하니까 210인가요? 210까지야. 근데 걔를 순서쌍으로 A와 B, 누가 A하고 누가 B 할래? 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를 두 가지씩 곱해줘야 돼. 즉 4 곱하기 8이냐 8 곱하기 4냐 두 가지씩이 존재하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답이 420까지가 되겠죠. 차라리 여기서 7C2가 아니라 7P2로 했으면 바로 답을 구할 수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7 곱하기 23과 23 곱하기 7에서 232가지. 그 다음에 얘도 8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해서 8P2로 구했으면 바로 한 번에 답을 구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가 11번이에요. 답은 420. 자, 12번으로 갈게요. 12번. 그림과 같이 8등분된 회전하는 원판이 있는데 각 영역 중에서 4영역을 선택해서 서로 다른 금액의 상금을 표기하고 4개는 상금. 그 다음에 나머지 4영역은 상품을 표시하기로 했대요. 상품은 무조건 상금 영역과 이웃을 해야 되고 적어도 1개. 그다음 상금은 무조건 상품 영역과 이웃을 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상금 영역끼리는 이웃하는 경우가 무조건 존재한대. 그러면은 경우로 나누기가 쉬워졌죠. 다를 이용해서 경우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경우 상금 영역이니까 예를 들어 상금 영역을 A라는 것으로 표기를 하고 상품 영역을 B라는 구간으로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상금 영역이 지금 4개가 있잖아요. 중 2개가 이웃하는 경우로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금 영역 중 2개씩 그러니까 2개씩 두 쌍이 이웃하는 경우. 이건 한 쌍 이웃하는 경우, 두 쌍 이웃하는 경우. 4개니까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겠죠?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원판이 있는데 자 이렇게 상금 영역을 이웃하게 만들어봐. 2개만. 그럼 이렇게. 그럼 하나는 이렇게 또는 한 가지 경우가 더 생기겠죠? 이렇게 그렸을 때 똑같이 색칠을 하고 요런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상금 영역 중 2개씩 두 쌍이 이웃하는 경우는 이렇게 생긴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걸 더 그려볼까?
개, 이쪽에 2개. 그죠? 2개, 이쪽에 2개. 이런 경우야. 자, 오른쪽도 한번 생각해 볼까? 만약에 얘를 이렇게 생각해서 얘 2개, 이렇게 2개는 선생님 이거는요 3가지잖아요. 근데 보세요. 얘를 만약에 회전시켜봐. 얘를 회전시킨다고 치면 이렇게 돌렸을 때 결론적으로 아래에 있는 그림과 똑같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생각하지 않기로 한다.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2가지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 경우. 자, 위에 거부터 한번 경우의 수로 따져보자. 괜찮죠? 지금 파란색 영역하고 이 민트색 영역하고 서로 반드시 하나씩은 겹쳐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조건에 맞지 않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거 조건에 맞지 않는데? 이거 지금 여기 3개가 있잖아요. 이건 조건에 맞지 않는 것 같죠? 상품 영역은 적어도 하나의 상금 영역과 이웃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겹쳐져 있지 않아요. 그쵸? 이 부분이 겹쳐져 있지 않은데 일단은 얘는 뺄게요. 그러면 얘 때문에 안 되죠. 이건 빼버릴게요. 자, 한번 해볼까? 앞에서 위에서부터. 자, 일단 상금 영역 이렇게 첫 번째 그림, 이 위에 있는 그림, 이 그림인 경우에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상금 이 하늘색 부분을 먼저 나열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자, 지금 얘는 회전했을 때 이게 회전이 안 하고 고정을 시켜놔봐. 핀으로 딱 고정을 시켰을 때 얘는 일단은 4자리에다가 4개의 상금의 금액을 나열을 해줘요. 그렇죠? 서로 다 다른 금액이죠. 서로 다른 금액,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여기 어떤 거 들어갈래?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경우의 수가 되고, 그러면은 다 칠했을 때 마찬가지로 나머지 상품도 여기에 누가 들어갈래?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가 돼요. 그럼 결국에는 얘의 경우의 수가 4팩 곱하기 3팩이 되는데 지금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회전에서 일치를 할 수가 있는지를 보는 거야. 자, 한번 회전했을 때 일치하는 게 있나요? 자,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거 얘가 만약에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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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을 때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을 하나요? 같은 경우, 겹치는 경우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3팩 아니고 4팩이에요. 그대로 4팩 곱하기 4팩까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곱하면 4력에 24, 24니까 4, 4, 16, 4, 2, 8, 2, 4, 8, 2, 4 그래서 6, 576까지가 돼요. 576. 그 다음에 이 경우 자,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생길 수 있겠네요. 자, 얘 이쪽으로 조금 당겨올게요. 자, 한번 이거 볼까요? 네. 아까 밑에서는 안 되는 경우를 가지고 봤었는데 얘는 이 경우는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하늘색, 그러니까 상금 영역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이 경우는 서로 다르죠. 잘 보세요. 아까 전에 밑에 있던 거는 완전히 겹쳤지만 지금 얘를 돌려서 이 첫 번째 있는 그림이랑 일치하는지 볼게요. 자, 얘는 이렇게 아무리 돌려봤자 얘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서로 다른 경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첫 번째 그림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마찬가지로 일단은 4팩 곱하기 4팩을 해주고 얘도 4팩 4, 3, 2, 1 얘도 4팩 맞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부분도 4, 3, 2, 4팩 얘도 4팩이야. 그리고 나서 돌려보는 거지. 돌렸을 때 같은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면 얘네 3개 모두 다 같은 것이
겹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결국 576에다가 3을 곱해서 576 곱하기 3 37에 21 35 15 1728가지가 나와. 첫 번째 두 개의 한 쌍만 이웃하는 경우가 1723가지가 나와요. 그 다음 밑에 거 보자. 자, 이 경우 상급 영역 중에 두 개씩 두 쌍이 이웃하는 경우야. 두 쌍이 이웃하는 건 얘도 한번 그러면은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생각을 해볼까? 일단 나열해. 4, 3, 2, 1. 그 다음에 여기도 4, 3, 2, 1 나열을 해요. 뭐 이렇게 순서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자, 그 다음에 얘가 겹치는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 그럼 하나만 그림을 더 그려볼게요. 얘는 돌렸을 때 똑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 자, 상금이죠. A 빨간색으로 A, B, C, D 1, 2, 3, 4번 상품. 이거랑 옆에 하나를 더 그려서 사실은 이제 좌우 대칭을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 얘는 이렇게 이렇게 잘랐을 때 좌우 대칭인 경우가 생기잖아요. 두 개가. 자, 두 가지가 똑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A A, B, C, D 그 다음에 1, 2, 4, 3 이 경우 두 개를 보세요. 자, 얘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돌려서 나타냈을 때 똑같은 상금이 똑같은 자리에 있다는 거 볼 수 있죠. 똑같은 상금이 지금 똑같은 상금에 있고 똑같은 상품이 똑같은 상품 자리에 있게 돼요. 그래서 같은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몇 가지인지 한번 돌리면서 생각을 해봐. 지금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면 좌우 대칭이 위아래가 대칭인 게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로 위에처럼 똑같이 4팩토리얼 항상 시작점에 따라 겹치는 거를 나눠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4팩이지만 겹치는 게 두 개씩 생기기 때문에 위아래로 뒤집은 거 두 개씩 생기기 때문에 2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아까 전에 576이었잖아. 576 나누기 2 해서 전체 288가지가 되죠. 괜찮아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했던 1728가지와 288을 더해서 답을 구해주면 답은 2016이 돼요. 4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겹치는 경우를 나눠주는 거고, 이 경우에는 지금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1728가지의 답을 쓸 수 있어요. 이게 12번이에요. 그다음 13번. 13번. 그림과 같이 모든 모서리 길이가 같은 정사각뿔 16개를 이어붙여서 바닥면이 정사각형인 입체 도형을 만들었다. P 지점을 출발해서 모서리를 따라서, 이거 너무 입체적이어서 어렵죠. 그럼 단면화를 시켜야 돼. 평면화를 시켜야 돼. 모서리를 따라서 Q 지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래. 자, 한번 구해볼까? 지금 가로로 4칸, 세로로 8칸이잖아요. 이거 없나 혹시? 노트 이걸로 해볼까? 네 칸. 이렇게? 4칸인가요? 죠? 이렇게 놨을 때, 자, 여기 점을 A라고 P라고 하고요. 여기 점을 Q라고 할게. 그럼 지금 여기 밑에가 좀 이상하게 있지만 그냥 보세요. 이렇게 눈금을 그릴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사실은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은 정사각뿔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이 위로. 잘 보세요. 이렇게 하나, 둘. 얘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같은 경로야. 그렇지 않나요? 똑같은 게 두 가지가 있어. 그러면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 빨간색 경로는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자, 이렇게 대각선. 물론 가운데가 잘려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이걸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자, 오른쪽으로 가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오른쪽으로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가는 것도 이렇게 가는 거랑 똑같다고 했죠? 자,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가는 거랑 경로의 길이가 똑같아요. 정사각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은 정사각 뿌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오른쪽 위쪽으로 가는 이 그래프들은 얘네들은 사실은 순서야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고 4개씩 가면 되는데 지금 이거 있죠. 얘는 반드시 위쪽으로 올라가면 내려오는 경로가 하나는 포함이 돼야 돼요. 그 세트로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올라가자마자 바로 내려와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올라갔다 내려오는 경우가 안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는 얘네는 한 세트로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A 방향이라고 하고 위로 가는 거를 B 방향이라고 하고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경로 자체를 C라는 경로로 생각을 할게요. 왜냐하면 올라가면 반드시 바로 내려와야 되는 경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첫 번째, 그럼 C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보면 첫 번째 C만 4번이야. C 올라갔다 들어갔다 올라갔다 들어갔다 올라갔다 들어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가는 경로예요. 그럼 C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한 가지야. 그럼 두 번째 C가 한 번이면 여기서부터 다시 Q한테 가는 거잖아. 그러면은 A가 3번, B가 3번이에요. 맞아요? A, B. 자, 그럼 얘 몇 가지야? 총 7개의 경로를 나열하는데 3개씩 같은 경로가 있으니까 3팩 나누기 3팩으로 구할 수 있어요. 얘가 140가지가 나와요. 세 번째, C가 2개에 C에 그러면은 B죠. 그래서 B. 얘는 6개의 화살표 나열 2팩이죠. 계산하면 90까지 나오고요. 네 번째, C가 3개에 그럼 B잖아. 그럼 5개 화살표 나열 3개의 C가 중복. 그렇죠? 그래서 5팩을 3팩으로 나누면 5, 4, 20까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답은 한 가지 140까지, 90까지, 20까지 하면은 110, 250 맞나요? 110, 250 한 가지.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안 한 거 있죠? C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지금 C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A가 4번에 B가 4번. 그래서 총 8개의 화살표 4팩 합치는 게 2개 있는 경우. 얘를 구해보면 얘는 또 70까지가 나와요. 그래서 251에다가 70을 더하니까 321가지가 답이 되죠. 그래서 답은 321번. 이렇게 해서 일단은 13번까지 모든 문제 풀었어요. 여기까지 일단 끊어.